그러면, 그러면 시작해야죠.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면 되죠. 네네. 그래요.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우리 대표님들 그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시간을 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프롬을 지금 몇 개를 받으셨냐면 하나, 둘, 셋, 넷, 10개더라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가? 옆에 어. 플러스 돼가지고 하나 더 있어서 10개였었거든요. 제가 세봤을 때는. 엄청 많아서. 예. 그죠? 네네네. 열 네, 가지입니다. 열 어마어마하게 가지. 주십니다. 네. 무려 열 가지가 되는데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대표님들 프로그램 받으셨을 때 링크 주소를 가지고 아마 프로그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카톡에서 받으셨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내드린 링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받으셨을 텐데 일단 링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톡방에다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어차피 이 링크를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NABC부터 한번 제가 자 여기 있는 이 주소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이제 잠깐만요. 두 번째 모니터로 떠가지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zip 파일이. 그러면 이거를 자기가 받고 싶은 폴더를 선택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아마 이 크롬을 별도로 손을 안 대셨으면 그 크롬에서 다운로드 받는 이 문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을 뒤에 있는 이 다운로드로 연결을 시켜놔가지고 이쪽으로 아마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클릭을 해가지고 음,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차단이 됐다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차단됐다가 나오면 그냥 계속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어, 계속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죠. 그리고 이 폴더 표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이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던 폴더에다가 바로 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컨트롤 X 아니면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잘라내기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 C 드라이브 바로 아래로 이렇게 압축 파일이 연동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탐색기에 압축 풀기가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C 파일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압축 풀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압축 풀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에 풀 것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나는 C 루트 바로 아래에 NABC 안돈자라는 폴더를 생성을 해서 압축을 풀 거야 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압축 풀기를 딱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이 쭉 풀리게 되는 거죠. 저는 기존에 한번 설치된 게 있으니까 덮어쓰기라고 나오는 거고요. 처음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압축이 쭉 풀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이 안으로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을 각각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 이제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NABC부터 한번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 우리가 블로그를 키우고 싶을 때 또는 지수를 올리고 싶을 때, 어, 블로그 활동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활동 지수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를 우리가 발행을 하고 나서 그 발행한 게시물에 바로 스크랩 해주고 댓글하고 공감하고 넣어주고 또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체류 시간도 좀 포함이 됐습니다. 내부 로직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체류 시간도 좀 2분에서 3분 사이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게시물 지수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음, 자, NABC가 이제 서로 이웃 댓글 공감 주소 추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폴더가 어드레스 폴더와 아이디 폴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대표님들이 손댈 거는 이 아이디 폴더만 손대 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아이디 폴더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블로그 id.txt 파일이 있죠. 이 파일 이름만 봐도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우리 대표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블로그 아이디만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 블로그 계정 넣어주시고 한 칸 띄고 비번 넣어주시고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네이버 계정 한 칸 띄고 비번 자,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저장 눌러주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작업은 끝난 겁니다. 이제 쭉 내려보시면 여기 nabc.exe 파일이 있어요. 우리 대표님들 이게 설정해놨는데 이렇게 뒤에 ex 파일이 안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는 이 파일 탐색기에 보시면 보기라고 있는데 보기를 클릭하시고 표시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파일 확장명이라고 있죠. 이게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NABC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보기, 표시, 확장명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EXE라고 붙어 있는 게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더블 클릭 실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시면 회원 가입 누르셔가지고 회원 가입해 주시고 다 끝나면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 비번 체크해 주시고 로그인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뭐 아이디 비번 안 넣으셔도 되고요. 자, 서로 이웃 들어와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블로그 주소를 추출하는 거. 블로그 주소를 추출해서 거기에 서로 이웃 작업해주고 거기에 댓글 공감까지 작업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블로그 주소 추출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키워드를 가지고 추출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 댓글 공감 추출이라는 거는 우리 블로그 게시물에 누군가가 댓글이나 공감을 남기잖아요. 그 사람들의 블로그 주소를 가져올 때, 그럴 때 이 블로그 주소로 뽑아내시면 됩니다. 먼저 검색 추출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이 키워드를 입력해가지고 쭉 뽑아내는데 우리 네이버 검색에서 키워드 넣고 뽑아낸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여기에 뭐 요수 맛집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하고 추가 버튼 눌러서 키워드를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해 보면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관련도 순위 있고
최신순위 있죠? 여기에서 관련도 수는 기존의 블로그 게시물 중에서 뽑아내는 거고, 최신수는 요수 맛집으로 글을 쓴 사람들 최신격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도로 뽑을지 최신순으로 뽑을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뽑아내는 게시물 주소도 달라요. 그래서 나는 최근에 쓴 사람들만 뽑고 싶어 그러면 최신순으로 맞춰놓고 아래에 있는 방문자 수나 이웃 수는 제가 이 기능을 넣어놨는데 그닥 추천은 제가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 왜? 방문자 수나 이웃 수를 그 방문자 수를 내가 예를 들면 50개, 이웃 수를 50개를 해놓으면 그 조건에 맞는 게시물만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게시물이 많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위에 있는 것만 선택하시고 방문자나 이웃 수는 그냥 0으로 놔두시고 뽑아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이 스크롤에는 뽑아낼 개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대략 기존에는 한 100개 정도를 뽑았었는데 요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0개 정도만 뽑아내시라고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이제 서로 이웃이나 댓글도 점점 이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개 이하로만 뽑아내시면 되고요. 지금은 테스트니까 한 10개 정도만 뽑아 볼게요.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요수 맛집으로 게시물을 쓴 사람들의 블로그 게시물 주소까지 이렇게 쭉 뽑아냅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URL에 보시면 이 숫자로 표시되는 이 앞 부분까지가 블로그 주소고요. 뒤에 뭐 2로 시작되는 이 숫자가 게시물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서로 이웃의 사용이 있고 댓글 공감의 사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뽑아낸 게시물을 나는 서로 이웃에도 사용을 하고 댓글 공감에도 사용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제 이 게시물의 주소가 서로 이웃과 댓글 공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소를 뽑아내셨으면 X 표시로 닫아주시고요. 이제 작업만 하시면 되겠죠. 서로 이웃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가 아까 그 블로그 아이디 텍스트 파일에다가 입력했던 거 보시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셔 가지고 계정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게 나오죠. 그리고 URL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주소 불러오기 하면 우리가 아까 10개 뽑아냈던 게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의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 대표님들 이웃 신청하실 때 쓰는 문구들 있죠? 그거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넣어주시고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투데이 가나 작업 주기는 지금 이 상태 이대로 놔두고 그냥 사용하세요. 체크하지 마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시작 버튼만 눌러주면 그냥 본인 IP 사용으로 설정 확인 누르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블로그 계정은 제한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 아이디로 10개 작업이 끝나고 다른 아이디를 또 입력해 놓고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한 두 개만 더 볼게요. 지금 서로 이웃 신청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입력했던 게 이 여기에 있는 그룹을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네. 자, 그리고 서로 이웃을 신청을 안 받겠다고 해놓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이웃 추가만 자동으로 완료를 해줍니다. 자, 네. 여기까지 서로 이웃 신청하는 거.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URL 리스트에서 작업 끝난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워져요, 자동으로. 이해되시죠? 지금 이제 7개가 작업이 완료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음,
네, 이렇게 자동으로 지워진다는 거. 그래서 또 다른 아이디를 가지고 작업하실 때는 다시 URL 주소를 아까 그 주소 추출해서 뽑아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 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불러오기, URL도 마찬가지로 불러오기, 그리고 댓글 공감 체크돼 있고 AI 댓글을 사용 안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체크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뭐 글 잘 보았어요 이런 댓글을 써가지고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AI 댓글을 체크를 하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게시물에 그 올라온 글들을 쭉 읽고 나서 AI가 거기에 맞게 댓글을 달아주니까 될 수 있으면 AI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블로그 네임은 어떤 거냐면 이 블로그 계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 있죠. 그 닉네임을 여기에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중복 댓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 블로그 닉네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글자가 이렇게 다르면 안 돼요. 꼭 이 계정에서 쓰고 있는 블로그 닉네임을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API 키는 GPT-4.5 미니 버전을 우리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10달러 정도를 충전을 해놓고 쓰는 방식인데 그 정도를 쓰면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는 써요. 한 15,000원 가지고. 그래서 이 API 키를 어,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네요. 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채팅창에다가 좀 남겨드릴게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그거를 GPT API 키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우리 채팅창에 남겨드렸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 그 패키지를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만 모여 있는 방이 있는데 자, 거기에도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그 채팅창에 남겨드린 GPT API 키를 만드는 쪽으로 가보시면 일단 오픈 AI의 회원으로는 가입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API 키를 만드는 페이지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측에 있는 녹색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네임 부분에다가 자기만의 API 키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 이니셜을 넣으셔도 되고 뭐 어떤 거를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기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 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밑에 있는 녹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키가 생성이 되거든요. API 키가 이거를 카피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던을 눌러주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API 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API 키를 만드셨으면 반드시 메모장에 저장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여기 파일 누르셔가지고 저장을 하시는데 이거를 이름을 뭐 GPT API 키라고 해가지고 저장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취소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안 해주시면 이 API 키 전체적인 API 키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API 키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줄임말로. 어, 그래서 이거를 다시 찾고 싶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메모장에다 저장해 놓고 나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APKI를 만드셨으면 이제 이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제하는 창도 제가 채팅방에 남겨놨거든요. 이렇게 채팅방에 남겨놓은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빌링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달러를 충전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9.3달러가 남아 있네요. 써도 돈이 줄어들질 않습니다. 어, 보통 한 600에서 700자 정도 한글로 그럴 때 한 2원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API는 매달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충전을 해놓고 이 돈이 떨어질 때까지 쓰는 방식입니다. 충전해가지고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10달러 정도를 입력해놓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페이먼스 메소드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해외 결제가 되는 그런 카드를 입력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놓고 나서 10달러를 충전을 하시면 그러면 API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API 키를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시작 버튼을 눌러서 음, 본인 IP 설정하신 다음에 시작만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게시물에 AI가 댓글을 달아줍니다. 네. 그래서 뭐,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댓글이 아니라 이 블로그에 꼭 맞는 댓글을 써주기 때문에 어, 서로 소통하는데 그리고 서로 이웃 우리 아까 추가한 사람들한테 게시물에다가 댓글을 달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양쪽으로 서로 이웃이 될 확률이 많아지고 또 타겟팅을 해가지고 서로 이웃을 하기 때문에 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공간 먼저 눌러주고 댓글 작업 이렇게 해주고 이게 이렇게 댓글이 생성이 되면 댓글이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 추출하는 거하고 서로 이웃하는 것과 댓글 교감하는 거 이거를 제가 대표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중지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주소 추출해서 이거 댓글 공감 추출하는 거 이거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렸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 게시물도 상관이 없고요. 대표님들이 쓰신 게시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음,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블로그 게시물의 주소가 있죠. 이 블로그 게시물의 주소를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블로그 주소 여기에 넣어 주시고요. 반드시 게시물 주소까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이 블로그 게시물 한번 볼까요? 얼마나 달리 있는지. 자, 여기는 공감 4개 댓글 한 개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공감과 어, 댓글을 이렇게 남긴 사람들, 이 사람들의 블로그 주소를 가지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시작을 눌러볼까요? 네. 자, 자, 여기에는 몇 개를 뽑아와라 그런 건 없습니다. 왜? 댓글과 게시물을 남긴 사람들의 그 주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져왔죠. 그러면 이 URL 주소를 보면 아까 우리가 검색 추출해서 뽑아왔을 때보다 뭔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댓글 공감 추출로 뽑아낸 URL에는 게시물 주소가 없고 블로그 주소까지만 나오죠.
어, 이해되시죠? 이렇게 블로그 주소까지만 나와 있는 거는 우리는 서로 이웃에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이웃에 사용한다고 해주시면 이 사람들에게 어, 서로 이웃 신청을 하시는데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블로그 주소를 뽑아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타겟팅이 된 사람들에게 서로 이웃을 신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서로 이웃 댓글 공감 주소 추출하는 거 이게 NABC 프로그램입니다. NABC. 자, 그리고 음, NCBC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것도 댓글 공감, 그다음에 그 서로 이웃까지 해주는 건데 이거는 어떤 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거냐면 네이버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료들을 뽑아냅니다. 아, 이 NCBC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블로그 세이브라는 폴더가 있고 카페 어드레스라는 폴더가 있는데 대표님들이 손대실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카페 어드레스 이것만 자료를 넣어 주시면 돼요. 카페 어드레스 점 텍스트 파일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어, 카페 회원들을 뽑아낼 그 카페의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 주소는 우리가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여기 카페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필요한 카페들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맛집을 검색하시는데 어, 여기에서 이렇게 카페명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멤버 수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멤버 수가 좀 많은 카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카페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파일 저장하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옵션은 세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ncbc.ex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제 프로그램의 모든 메뉴는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카페 링크도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링크 불러오기 그러면 아까 입력했던 게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카페의 회원들을 뽑아내는데 몇 페이지 정도 분량의 카페 회원들을 뽑아낼 것인지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100페이지든 200페이지든 많이 뽑고 싶으면 페이지 수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보통 한 300에서 500페이지 정도 나중에 우리 대표님들 이 프로그램을 쓰실 때는 그렇게 놔두고 쭉 뽑아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더 많은 자료를 뽑아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스트니까 한 10페이지만 놔두고 한번 해볼게요. 댓글과 공감과 서로 이웃까지 작업을 해주는데 여기 카페에 들어와 있는 카페 회원들을 뽑아가지고 블로그 계정을 자동으로 뽑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낸 것들을 작업을 50개만 해라, 70개만 해라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 비번 넣어주시고 음, 방문자나 이웃수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끄시고 블로그 닉네임 이제 자 블로그 네임 써주시고 그 다음에 API 키 아까 우리 그 만든 거 있죠? 그거 여기다가 한 번만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제가 테스트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넣어놨는데 이거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걸로 바꿔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 카페에서 블로그 계정을 추출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추출 시작을 누르셔가지고 어, 추출할 지금 쭉 블로그 계정을 추출해 내죠. 이 카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블로그 주소를 뽑아내는데 어, 10페이지 분량의 계정만 뽑아내라라고 제가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꽤 지금 뽑아옵니다. 자, 한 100개 정도를 뽑아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뽑아낸 블로그 계정에다가 이제 우리는 댓글, 공감, 서로 이웃을 작업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작업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블로그 계정으로 찾아가 가지고 작업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100개만 뽑아졌지만 여기에 막 몇백 개씩 뽑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댓글이나 이 서로 이웃을 하루에 100개 이하로 그 제한을 했기 때문에 작업 개수도 100개 이하로 맞춰놓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한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음, 서로 이웃 신청해가지고 어, 댓글 작업해주고 이런 식으로 네, 댓글 작업을 하는데 API가 블로그 글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댓글을 작업을 해준다. 자, 네. NCBC의 프로그램 사용 방법은 먼저 카페 링크 가져올 카페를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추출 페이지 해주신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에 맞는 블로그 닉네임 적어주시고 추출 작업을 먼저 하신 다음에 추출 작업이 끝나면 작업 시작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어, 보여드리고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중간에 작업을 중지하고 싶을 때 중지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닫아주시고. 자, 이제 방금 소개시켜 드렸던 건 NCBC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NCET. 자, 이거는 네이버 카페에서 이메일 주소를 뽑아내는 그래서 이메일로 홍보 마케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NCET. 네. 이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이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카페 주소를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아까 같이 뽑아내셔 가지고 입력하신 다음에 파일 저장 누르시고 닫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실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 카페 링크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어, 자 추출할 범위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뽑아낸 이메일을 엑셀로 저장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제 이 카페에 들어와 있는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쭉 뽑아줍니다. 음. 이 프로그램은 그냥 이메일 주소를 뽑아내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뽑아낸 이메일을 가지고 어, 그 이메일 홍보하는 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뽑아내시면 이게 이메일 추출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여기 이메일 저장 폴더 이 안에 이메일 목록이라는 엑셀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뽑아낸 이메일을 가지고
뭐 퍼널 마케팅을 구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스텝 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 하시는데 보탬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MBPM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MBPM이 하는 역할은 우리 대표님들이 블로그를 게시물을 포스팅을 하면 그렇게 포스팅을 한 프로그램에 트래픽, 조회수를 증가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체류 시간까지도 덩달아서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MBPM 폴더로 들어와 보시면 또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서 타겟 URL, 이 타겟 URL에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게시물의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게시물을 찾을 때 필요한 키워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회수를 몇 개를 넣을 것인가,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블로그 게시물 주소를 넣어주시고, 한 칸 띄고, 블로그 게시물을 찾을 때 쓰는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한 칸 띄고, 조회수를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에서 제가 쓴 블로그 게시물을 가져다가 하는 게 좀 낫겠죠? 아무래도. 자, 여기에서 로그인. 음, 저는 자, 이게 다 제 블로그 계정이에요. 이게 저희가 어디가 있나? 여기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AI 관련 뭐 새 소식이나 아니면 음, 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선택해가지고 해볼게요. 어,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어, 음. 그래서 이 게시물을 찾을 때 필요한 키워드를 먼저 대표님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만드시는 방법은 제목 중에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선택을 해가지고 만드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검색창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넣어보셨는데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백은 이렇게 없애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면은 이거를 나는 키워드로 쓰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는 거죠. 자,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 게시물 주소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 칸 띄고 키워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뒤에 이제 조회수 5개를 넣고 싶은지 50개, 500개, 5,000개 상관없습니다. 대표님들이 작업을 하고 싶은 조회수의 수량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테스트니까 5개만 하고 파일 저장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작업은 이제 끝난 거예요. 프로그램만 돌리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 자, 이제 여기에서 뭘 해야 될지 알겠죠? 여기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불러오기. 그러면 입력했던 게 이렇게 불러와줘요. 그다음에 랜덤 스코어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 체류 시간도 OTPM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쓰실 때는 여기를 지금 초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2분에서 3분 사이 그러면 한 120에서 한 180 정도를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뭐 체험단이나 기자단 같은 거 심사하실 때 그 회사에서 체류 시간 같은 거를 중요하게 보는데 보통은 1분 30초
이상이 되는 그러한 블로그를 많이 심사를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체류 시간까지도 내 블로그의 체류 시간도 증가를 하기를 원하시면 체류 시간도 이렇게 맞춰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테스트니까 한 1에서 한 10초 정도만 놔두고 해볼게요. 자, 랜덤 스코어 체크하시고 체류 시간 맞춰주시고 작업 실행 눌러서 어, 본인 IP 눌러서 설정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이 게시물에 음, 조회수를 5개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키워드를 넣고 조회를 해가지고 찾아낸 게시물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거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준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이 게시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실제 검색을 해가지고 누르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게시물 검색을 넣어가지고 찾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게시물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어, 여기에 있는 체류 시간만큼 이 게시물을 스크롤을 해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게시물 보면 스크롤 해가면서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크롤을 위아래로 해가면서 체류 시간만큼 봐줍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체류 시간도 덩달아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블로그 활동 지수가 올라가고 활동 지수가 올라가면 내 게시물의 지수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게시물의 지수가 올라간 것들이 모여 있는 블로그 계정의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음. 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있는 수량만큼 작업을 하고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멈춥니다. 네, 지금 3번을 작업을 했고 여기에 있는 대기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음. 질문은 제가 나중에 좀 몰아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한 프로그램당 5분씩만 제가 설명해도 50분이네. 네, 자 이거 그래서 이 시연을 다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중간중간 좀 끊고 음, 작업을 하는 것만 어떻게 세팅하는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지금 5번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러면 이 게시물에 조회수가 들어가는 거죠. 자,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프로그램 닫아주시면 트래픽 작업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 설정했던 여기에 이제 조회수가 5개가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 지금 26개로 돼 있는데 새로 고침 해볼까요? 들어간 게 지금 돼 있을 건데, 네. 26개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기 5개가 들어가가지고 26개가 된 거겠죠? 네. 자, 이렇게 하면 트래픽 작업은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MBNL. MBNL은 뭐냐면 내 나하고 서로 이웃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이웃이 이제 새 글을 매일 발행을 하는데 이 서로 이웃들이 올린 글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즉 내 서로 이웃을 관리를 해줘야 내가 글을 올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댓글도 써주고 공감도 눌러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댓글 공감을 많이 받아야 내 지수가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 이웃들이 올린 글을 관리를 하고 싶을 때 MBNL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MBNL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MBNL.
MBNL 어디가 있나? 음, 자, MBNL. MBNL은 우리 대표님들이 딱히 다른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코멘트 리스트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처음 거는 코멘트, 즉 댓글이고, 두 번째는 이모티콘이고, 그래서 코멘트 리스트를 열어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댓글 작업을 하고 싶을 때, AI가 아니라, 그래서 뭐 좋은 글 감사합니다, 글 잘 보았어요, 뭐 다시 또 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여기에 있는 댓글이 랜덤으로 뽑혀가지고 이제 댓글이 달리는 거죠. 어, 그리고 수동으로 작업하고 싶으실 때 코멘트 리스트에다가 여러 가지 댓글을 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댓글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모티콘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코멘트 리스트에 어, 좋은 글 감사합니다. 뒤에 이런 식으로 왜 붙는 거고, 뭐 다시 또 올게요. 여기에 뭐 이렇게 손 표시가 붙어 있는 거고, 이렇게 이모티콘과 코멘트 리스트가 랜덤으로 뽑혀가지고 두 개가 조합이 돼가지고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동으로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이 텍스트 파일에다가 필요한 문구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AI로 작업을 할 거야 하시면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MBNL EX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자, 모든 프로그램은 각각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시는데 아이디는 한 가지로 통일하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로그인. 자, 그러면 자, 여기 아이디 비번은 작업을 내가 만약에 계정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 번갈아서 넣으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꼭 한 가지만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무제한으로 넣을 수가 있으니까. 자, 저는 지금 이제 에드텍이라는 계정을 넣어놓고 여기에 이제 어, 블로그 닉네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API 키, 아까 우리가 그 만들었던 거 복사 붙여넣기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횟수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댓글이나 공감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댓글 제한 수에 걸립니다. 우리가 꼭 그 서로 이웃 댓글 공감할 때만 그 댓글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네이버에서 블로그에 댓글을 남길 때는 반드시 그 횟수라는 게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까 NAPC에서 댓글 작업을 한 30번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100번에서 30번을 빼고 한 70번 정도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어. 근데 여기에서도 100번을 하고 서로 이웃 뭐 댓글 공감 거기에서도 댓글 작업을 100번 했다. 그럼 하루에 200번 작업을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댓글 제한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그 계산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횟수를 그냥 저는 5개만 할게요. 그러면 5명의 서로 이웃이 올린 사람들의 최신 게시물에 댓글 공감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내가 50으로 해놨다 그러면 50명의 서로 이웃의 댓글 공감 작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2개만 해볼까요? 자, 하신 다음에 작업 시작만 눌러주시면 끝.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제 합니다. 네. 지금 이 에드텍의 서로 이웃들 중에서 2명에게 지금 최신 글을 가져와서 작업을 해 주는 거죠. 네. 방금 공감 눌렀죠. 그리고 댓글 작업을 합니다. 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댓글 작업할 때 또는 이제 MBAP에서 자동으로 이제 블로그 글을 생성할 때 그럴 때만 이 API 작업을 하기 때문에
$10를 우리가 그 충전해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음. 제가 지금 $10를 넣은 지가 작년에 넣어놨는데 아직까지도 $9.3가 남았으니까 네. 그런 어떤 비용적인 부담은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볼까요? 네. 음. 광고 눌러주고, 댓글 작업해주고. 네. 여기 AI 댓글을 해제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댓글 그 수동으로 입력해놨던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작업을 완료를 좀 하고요. 자, 방금 보여드렸던 게 MBNL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건 이제 블로그 포스팅하는 거를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MBAP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블로그 포스팅을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건데 자,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이제 보통 블로그를 한 개만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여러 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게 좀 그 많이 부담으로 가시는데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블로그 뭐 대여섯 개 운영하는 거는 뭐 쉽죠. 예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AP 블로그 오토 포스팅의 약자입니다. 아, 이것도 보시면 먼저 네이버 아이디라는 폴더가 있죠. 이제 이 폴더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금방 아실 겁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넣는 곳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이제 아이디를 넣어주시는데 이건 이제 다른 것과 약간 폼이 좀 틀리죠. 그래서 네이버 계정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번 넣어주시고 근데 어, 기존에는 한 칸을 띄웠는데 스페이스바를 한 칸 띄웠는데 여기에서는 슬러시로 구분합니다. 어, 이렇게 네이버 계정 넣어주시고 슬러시 입력해 주시고 비번 넣어주시고 슬러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게시판이라는 거는 우리 블로그에 카테고리 있죠. 그 카테고리 중에 한 가지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 MBAP로 글을 포스팅을 하는데 어느 카테고리에다가 넣고 싶은지를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대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블로그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카테고리 있잖아요. 이 카테고리 아래에 이렇게 카테고리 이름이 있죠. 그래서 게시판에 넣고 싶은지 아니면 GPT라는 카테고리에 넣고 싶은지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하실 때면 슬러시로 구분한다. 이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자, 네이버 계정 슬러시 비번 슬러시 카테고리 이름까지만 넣어주시고 파일 저장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더 해주셨을 게 뭐냐면 여기 대폴더라고 보이죠. 자, 이 대폴더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 포스팅을 하는데 필요한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이미지를 우리가 뭐 달리라든가 뭐 미드저니나 이런 걸로 자동으로 AI가 이미지를 생성해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AI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이미지를 어, 직접 찍으시든지 아니면 뭐 픽사베이나 이런 데서 무료로 제공해준 이미지를 선택하셔 가지고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음, 이해되시죠? 어, 저는 직접 찍은 사진을 제일 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뭐 픽사베이나 무료 이미지를 뽑아내는 곳에 가가지고 뽑아내신 다음에 이거를 대폴더 안에 이렇게 필요한 개수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이렇게 숫자로 해주시는 게 읽어드릴 때 편하니까 숫자로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문은 어, 자동으로 생성할 거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이미지를 필요한 개수만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의 이미지를 저는 이제 필요해서 넣어놨고 그리고 나서 이제 MBAP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 자, 우리 네이버 아이디 텍스트 파일에 넣어놨던 거를 자동으로 이제 불러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리고 여기 원고 이미지 생성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GPT가 글을 생성을 해내는데 GPT API는 아까 우리 생성했죠? 그거 복사 넣기 한 번만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읽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GPT 원문 생성을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별도의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티스토리, 구글 블로그, 그다음에 워드프레스 이 세 가지를 자동으로 글 쓰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챗 GPT가 이미지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이제는 달리 3D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동으로 이미지까지 생성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전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글 제목 넣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숙- 숙박 시설의 뭐 변천사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 프롬프트는 이제 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GPT를 교육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프롬프트는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작성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쓰셔도 되고 저는 좀 주의할 점은 어, 유사 문서에 걸리지 않도록 작성해주고 그다음에 SEO에 최적화되게 글을 작성해주고 그리고 네이버는 현재까지 마크다운의 형식의 글을 지원을 안 해줍니다. 뭐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는 지원해 주는데 어, 아직은 네이버는 그거를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이것들을 조심해주고 네이버 블로그 금치고도 사용하지 말아줘. 이것들을 좀 프롬프트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그냥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라고 넣어줬고요. 태그까지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롬프트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프롬프트가 아래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원문 생성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 챗GPT 4.5 미니 버전을 이용해 가지고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합니다. API라는 거는 어, 자기 자신만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랑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학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GPT는 학습의 결과물이잖아요. 얼마나 학습을 많이 시키는지에 따라서 또 어떻게 작업을 시키는지에 따라서 글을 쓰는 것들이 점점 양질의 글을 생성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글자 수는 대략 한 1,400자 정도 쓴 것 같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본이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메뉴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이미지를 넣고 싶은 곳을 이렇게 마우스를 커서를 놔두시고 우측 버튼 눌러서 이미지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라고 표시가 되죠. 이곳에 이미지를 넣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미지를 넣고 두 개 넣었죠. 보통 우리가 문단과 문단, 단락과 단락 사이에다 이미지를 많이 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 다음에 어, 여섯 개까지 넣어볼까요? 자, 제가 여섯 개까지 넣는 이유는 아까 제가 데폴더에다가 이미지를 여섯 개를 넣어놨죠. 그래서 여섯 개 이하로는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이제 이미지를 다 넣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금치어 검사도 한번 해봅시다. 많은 강사님들이 어,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데 금치어를 꼭 검사를 하라고 강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에다가 적용을 시켜놨거든요. 금치어 검사 실행하시겠습니까? 얘를 한 눌러보겠습니다. 금치어가 발견된 게 없네요. 제가 프롬프트에 금치어를 사용하지 말아줘라고 했더니 GPT가 말을 좀 잘 들었나 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원문이 생성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원문 저장하기를 눌러주면 이제 포스팅 한 개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X로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팅하는 일만 남았죠. 이거를 우리가 수동으로 포스팅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음, 자, 글을 포스팅하기 전에는 열려 있는 어떤 크롬이라든가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있으면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비공개 업로드 체크가 돼 있죠. 시작 버튼만 눌러주면 이제 음, 여기에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이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에 자동으로 포스팅을 해줍니다. 네. 이거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보통 그냥 제것만 하면 한 5분도 안 걸려가지고 포스팅 한 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음, 그러면 어, 블로그 한 대여섯 개는 금방 운영하실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제목을 따로 안 해놨네요. 일단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치환도 잘 되고 블로그 글도 지금 잘 자동으로 지금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섯 개 들어갔고 여섯 개 이미지 들어갔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태그까지 넣어주고 나서 카테고리 게시판이라고 카테고리 설정해서 입력이 업로드가 끝났습니다. 자, 업로드가 끝났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할 역할은 다 끝난 겁니다. 자, 중지하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한번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블로그로 들어가서 음, 지금 GPT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자, 게시판을 선택해서 자, 방금 전에 비공개로 해가지고 글이 한 개가 정상적으로 포스팅이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수정하기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포스팅을 하는데 비공개로 해가지고 포스팅을 한 상태에서 수정하기로 들어가서 마음껏 수정을 해도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공개로 업로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포스팅이 돼 있는지
어디 수정할 데가 없는지, 뭐 더 넣을 건 없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목이 잘못 들어갔으니까 제목을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습격시설의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수정할 게 한번 볼까요? 자, 아, 뭐 태그라는 말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좀 지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수정할 게 없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발행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비공개로 돼 있는 걸 전체 공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에 공감 도장 허용하자고요. 그다음에 외부로 공유도 좀 허용해주고, 자, 태그도 자동으로 잘 들어갔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발행 버튼만 눌러주시면 포스팅이 실질적으로 완료가 끝난 겁니다. 음. 자, 수정할 게 없으면 바로 발행 눌러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원고 한 개가 정상적으로 발행이 끝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 주신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블로그 활동 지수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6가지 정도 됩니다. 문서 발행 수, 그다음에 댓글, 공감, 그다음에 체류 시간, 그다음에 조회수, 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돼요. 어, 그래서 이런 스크랩까지 해야 되겠죠. 이렇게 6가지 활동 지수를 우리는 지금 올리는 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일일이 다 수동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동으로 대신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포스팅 MBAP로 포스팅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게 MBL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 패키지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어, 소개만 좀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MBPM을 가지고 바로 작업을 해 주셔도 됩니다. MBPM이 아까 제가 조회수와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MBAP로 포스팅이 끝나면 바로 MBPM으로 조회수와 체류 시간 올리는 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MBLR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제가 어, 음, 음, 죄송합니다. 전화가 좀 와가지고 네, 잠깐 MBLR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MBLR은 스크랩과 댓글 공감을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아이디 리스트에다가 아이디 리스트라는 곳에다가 댓글과 스크랩을 해줄 계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2개든 5개든 10개든 아이디 리스트에는 많은 계정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2개를 넣어놨는데 댓글이나 스크랩을 2개까지는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댓글 공감을 해줄 아이디 리스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계정 넣고 한 칸 띄고 비번 넣고 한 칸 띄고 이 네이버 계정에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타겟 URL, 타겟 URL에다가는 이제 내가 관리를 하고 싶은 블로그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같이 제가 이 블로그에다가 포스팅 한 개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하면은 그 포스팅 한 거에
스크랩 댓글 공감 작업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주소를 넣어 주시는데 여기에는 우리 대표님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한 5개 이하로 넣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내 블로그 주소를 넣어도 되고 내 지인 거를 넣어 주셔도 되고 관리를 해주고 싶은 사람의 블로그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블로그 주소까지만 넣어 주시고 파일 저장 닫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BLR로 들어가서 로그인. 자, 타겟 URL을 이제 불러오시면 되죠.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불러오기. 네이버 계정 마찬가지로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불러오기. 그다음에 어, 여기 블로그당 작업 횟수는 여기에 있는 계정 숫자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2개니까 최고 2개까지 작업이 되겠죠. 어,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냥 이 블로그 주소에 1개씩만 넣고 싶어 그러면 1개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API 키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 상태에서 그냥 이제 작업 시작만 누르면 여기에 있는 블로그 주소를 체크를 합니다. 새로운 글이 있는지. 그래서 새로운 글의 기준이 되는 거는 24시간이 안 지난 게시물을 새 글로 인식을 합니다. 음,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 자, 작, 작성일이라는 게 있죠. 이 작성일이 지금 위에는 8분 전 이렇게 나오는데 아래는 날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작성일이 24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날짜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24시간이 안 지난 건 이렇게 시간으로 표시가 돼요. 뭐 8분 전, 뭐 11시간 전, 뭐 23시간 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시간으로 표시가 되는 24시간이 안 지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새 글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스크랩 댓글 공감 작업을 해 줍니다. 한번 이 여기에다가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작업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음, 이 블로그를 지금 체크를 해가지고 9분 전에 올린 게시물이 1개가 있으니까 24시간이 안 지난 게 있으니까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어, 이 블로그에다가 스크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네이버 계정 중에 1개가 랜덤으로 선택이 돼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공감 작업해주고 어, 댓글 작업해주고 그다음에 스크랩 작업까지도 해줄 겁니다. 음. 이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게시물에 대한 지수를 올리고 싶을 때 그리고 그렇게 게시물의 주소와 지수가 올라간 것들이 모여 있는 블로그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작업을 해주면 전체 4 이상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글을 쓸 때 뭐 이미지라든가 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바로 뭐 전체 7, 뭐 최적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음, 지금 작업을 완료를 했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이 여기에다가 댓글 작업을 했으니까 그냥 체크만 하고 그냥 다시 다음 블록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여기 타겟 주소가 있는 것들을 검색이 끝났으면 그냥 작업 중지하시고 닫아 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 MBLR은 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돌려주시면 24시간 이내에 올린 글들은 다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어, 지금 이 글에 한번 새로 고침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공감이 지금 한 개가 들어갔죠. 그리고 댓글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개가 들어갔습니다. 공감도 들어가고 댓글도 한 개가 들어갔죠. 그리고 어, 이제 스크랩도 해줬으니까 스크랩도 됐나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보내기 스크랩도 한 개가 자동으로 됐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은 24시간 이내에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글에 대한 활동 지수가 올라갑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건 MBLR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관련된 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관련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제가 대표님께 드렸던 게 어, IGRP, IGRP라고 여기 제가 지금 전단지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이 인스타그램에 전단지를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그 오프라인에서 뭐 역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 알바생들 전단지 막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뭐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본 사람 중에서 이렇게 연락 온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떠한 그를 하고 싶을 때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때 이 IGRP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면 효과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여기는 이제 폴더가 좀 많죠. 보면. 근데 아이디에다가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넣어주시고, 한 칸 띄고, 비번 넣어주시고. 그래서, 인스타그램 영업사원들은 뭐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 오신 대표님들도 자기 핸드폰만 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정을 많이 만들어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는 지금 세 개만 넣어놨고요. 이렇게 아이디에다가 인스타그램 계정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미지 폴더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하고 싶을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어, 실질적으로 리수연 화장품이라는 거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강주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 지금 홍보를 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해주고 있는 실질적인 계정이에요. 지금 한 달에 50만 원씩을 주고 지금 제가 홍보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 문구. 이 홍보 문구는 이미지의 캡션으로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홍보 문구를 입력해 가지고 텍스트 파일로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있는 태그. 자, 이 태그도 마찬가지로 한 줄에 5개씩 해가지고 어, 최소한 2줄 이상 이렇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뭐 피부 주름이라든가 뭐 먹주름 제거, 먹주름 필러 뭐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에서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해시태그로 검색했을 때 내가 올린 게시물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이 노출을 시켜주는 그러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아이디, 이미지, 홍보 문구, 태그까지만 넣어주시면 기본적인 세팅 작업은 끝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만 실행시켜 가지고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다 가져오기 합니다. 이렇게 해시태그도 불러오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작업 대기는 분 단위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뭐 1분 단위로 하나씩 올리고 싶을 때, 뭐 3분 단위, 5분 단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루에 200개를 올릴지, 뭐 50개를 올릴지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하루에 50개씩 해가지고 작업을 좀 해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는 제가 10분 단위로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테스트니까 1분 단위로 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 버튼만 눌러주시면
50개가 포스팅이 될 때까지 이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홍보 문구, 이미지, 해시태그를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가 포스팅을 해줍니다. 음. 인스타그램의 로그인도 한 번만 성공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로그인 작업을 스킵을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랜덤으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그 이미지에다가 홍보 문구와 해시태그도 랜덤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을 해주고 이렇게 입력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포스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한 개의 포스팅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한 개가 포스팅 작업이 끝났고 1분을 쉬었다가 두 번째 작업을 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나에 관련된 홍보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인스타그램에다 많이 노출을 시켜가지고 어, 여기에 있는 해시태그 중에서 한 가지로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내 홍보물이 그 사람 눈에 띄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방장님들은 여기에다가 오픈 채팅방에 관련된 해시태그를 입력해가지고 이미지도 오픈 채팅방을 홍보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열심히 뿌리면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에서 오픈 채팅방이라고 검색했을 때 내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 띌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인스타그램 전단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자, 일단 이제 중지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어, 자, 어떤 효과를 보실 수가 있냐면 음, 제가 제 폰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 자, 인스타그램에서 들어가서 이제 자, 돋보기로 누군가가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목주름 제거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목주름 제거라고 우리 여성분들 목주름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그 신경 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주름 제거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올린 게시물들이 상단에 표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음, 지금 상단으로 올리는 작업들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제가 음, 자, 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 보시면 리수연 화장품이라고 지금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들을 어, 여기도 지금 리수연 화장품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박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도 로직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에 뭔가 사진을 올렸을 때 이게 최신 게시물에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줬는데 지금은 최근 게시물이라는 탭도 없어졌고 인기 게시물이라는 탭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추천이라는 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뭔가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이게 인스타그램에 노출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 내가 올린 게시물이 인스타그램에서 판단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해도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포스팅이라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인스타그램이 내가 만약에 100개를 올리면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누군가 검색했을 때 노출을 시켜주도록 로직이 바뀌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지금 전단지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업하는 게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음. 자, 이렇게 쭉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러한 효과를 전단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IDAS를 제가 우리 대표님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IDAS보다는 우리 대표님들은 IDUS라고 또 있거든요. 어,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인증을 해드릴게요. IDAS는 인스타그램 그 해시태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DM을 보내는 거고요. 아이디 US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정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거는 아이디 US가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이디 US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저한테 승인 요청해 주시면 승인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팅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계정 리스트라는 엑셀 파일이 있고요. 메시지 내용, 아이디 세팅, 치환 텍스트. 여기 보시면 자, 메시지 내용이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치환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해요. 메시지 내용 1번부터 5번까지 숫자만 들어가 있죠. 자, 이 1번이라는 숫자에 치환 텍스트에 있는 1번이라는 이 곳에서 랜덤으로 한 개가 뽑혀가지고 1번이라는 메시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어,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치환 텍스트에 1번이라는 이 줄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가워요 콤마. 이렇게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콤마로 구분이 된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랜덤으로 뽑혀서 메시지 내용으로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2번이라는 곳에는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좋아요, 팔로우, 댓글, 마팔이라는 단어 중에서 한 가지가 랜덤으로 뽑혀서 2번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 다섯 번째는 콤마로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냥 한 줄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5번으로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셔도 되고 나는 그냥 한 문장으로만 쓰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1번이라고 돼 있는 여기에다가 그냥 한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줄로만 쭉 써주셔도 돼요. 코마를 쓰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그 2번에다가는 뭐, 음, 제 오픈 채팅방에 놀러 오세요. 이렇게 써주시고, 나는 그리고 3번, 4번은 안 쓰고 싶어. 그러면 3번, 4번을 그냥 없애면 돼요. 이렇게. 어, 이해되죠? 그리고 그냥, 어, 5번, 1번과 2번과 5번만 쓰고 싶다. 그러면 1번, 2번, 어, 5번. 이렇게만 쓰면 되죠. 그리고 이 5번에다가는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링크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내용과 치환 텍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것들을 이제
내가 선택한 인스타그램 유저에게 DM으로 다이렉트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디 세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 계정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인스타그램 계정 넣어주시고 한 칸 띄고 비번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 영업사원으로 쓸 거니까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영업사원 계정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인 옵션 세팅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ID US 실행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불러오시면 돼요. 불러오기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불러오기 계정 리스트도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이제 엑셀 파일에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렇게 쭉 다 불러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면은 이거를 나는 중복으로 DM 발송 안 하고 그다음에 팔로우도 신청도 해줘 라고 선택을 하시고 작업 실행을 눌러주시면 이 사람들에게 DM을 자동으로 보내요. 본인 IP 사용 설정하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들이 돌아가면서 DM을 뿌려줍니다. 네. 팔로우도 하라고 했으니까 팔로우 신청 눌러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DM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DM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에게 DM을 자동으로 보내줍니다. 자, 대표들 뭐 매니챗이나 기타 다른 어떤 그 인스타그램 DM을 자동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알 텐데 그것의 장단점이 있죠. 단점은 내가 올린 게시물을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단어로 해가지고 댓글을 써야지만이 자동으로 댓글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 게시물을 볼 필요도 없고 댓글 문구를 쓸 필요도 없죠. 왜? 내가 이 사람에게 자동으로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래서 아까 안녕하세요, 좋아요 남기고 가요라고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보내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링크까지 보내면 이 링크가 클릭이 되거든요. 그 사람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오픈 채팅방으로 자동으로 이 사람을 유입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 보내는 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치환 메시지에다가 입력해놨던 그 문구 중에서 랜덤으로 아까는 안녕하세요인데 지금 반가워요라고 들어갔죠. 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보낼 때마다 다르게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내가 홍보 문구로 쓰는 그 문구가 있으면 그것만 계속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네, 어차피 중복으로 DM 발송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에게 DM을 보내가지고 나를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사용을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DM을 보내는 건 뭐 스팸에도 안 걸려요. 스팸 정책에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 아까 우리 계정 리스트 이 계정 리스트라는 엑셀 파일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들을 또 어떻게 뽑아내는지 간단하게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뽑아내는 팁을 제가 자,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제가 이제 이것까지도 이제 같이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음,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자, 이거를 제가
우리 채팅창에다가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남겨드리고, 그 다음에 패키지 방에도 제가 남겨놓을게요. 자, 제가 보내드린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뜨거든요.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이제 무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유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셔도 충분하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셋업이 되고요. 이렇게 셋업이 된 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제 스텝 1,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에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가지고 로그인을 이렇게 시켜 놓으세요. 이렇게 로그인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확장 프레임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익스포트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이 뜨고요. 여기에 유저 네임이나 URL을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유저 네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유저 네임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화장품 인플루언서, 뭐 기타 등등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셔가지고 그 인플루언서를 추종하고 있는 팔로워가 있을 거고 팔로잉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팔로워를 뽑아내는 프로그램이 이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 대부분 보면은 팔로워들이 막 몇십만 명 되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팔로우를 뽑아라 선택하신 다음에 스타트 익스포트를 눌러 주시면 이쪽에 이제 상태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계정에 지금 팔로워가 5,011명인데 이 사람들의 계정을 지금 뽑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놔두고 다른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스테투스가 5011개를 다 어, 뽑아내면 여기에 이제 완료라고 떠요. 그럴 때 이제 Save to Excel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어, 간단하죠? 여기에 인플루언서 계정 또는 뭐 내 계정을 넣어도 되고 내 지인의 계정을 넣어도 됩니다. 팔로워가 좀 많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뽑아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엑셀로 어, 저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어, KJ 국화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에 지금 팔로우를 뽑아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뽑아져 옵니다. 이게 뭐 쓸데없는 자료들이 좀 들어가 있죠. 이게 뭐 아이디도 있고 뭐 프로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지워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지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를 없애고자 없애가지고 유저 네임을 맨 처음으로 옮겨 주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는 이것만 쓸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엑셀의 이름을 반드시 이 계정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해주셔야 돼요. 어, 다른 이름으로 하시면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이름을 이 계정 리스트라는 이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자 이거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 ID US에서 여기에서 이제 계정 리스트를 불러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불러오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5천 개 정도 되니까 불러드리는 시간도 좀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지금 다 불러왔죠. 어, 이렇게 지금 5,018개를 다 불러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공격적으로 DM을 보내는 거예요. 내 오픈 채팅방 이번에 정말 좋은 부업에 관련된 강의를 합니다. 어, 관심 있으시면 들어와서 보세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 세팅 파일 여기 이 키원 텍스트 여기에다가 음, 입력을 하는 거죠. 처음에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뒤에다가 이 뒤에 지우고 어, 오픈 채팅방 새롭게 오픈합니다. 정말 좋은 강의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다가는 강의 내용 간단하게 이야기해주고 맨 마지막에다가 오픈 채팅방 링크 주소를 딱 걸어놓고 DM을 쫙 보내는 거죠. 어, 그중에 단 5%라도 오면 정말 대박 아닌가요? 무료로 홍보 마케팅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규 고객을 창출해내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 용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GRP, IDUS, 인스타그램 관련된 거 두 가지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DCAM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료로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툴이거든요. 어, 우리 대표님들 DC 인사이드 다들 아시죠? 국내 커뮤니티 넘버 3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DC 인사이드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어, 거기 DC 인사이드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해줄 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댓글 내용 텍스트 파일 있죠? 여기에다가 댓글 내용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 댓글은 DC 인사이드의 갤러리가 정말 수십만 개의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 갤러리들 중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거 관련된 갤러리들만 쭉 뽑아갖고 와가지고 그 갤러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게시물을 올리거든요. 그럼 그 게시물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홍보용 문구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링크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여기에 정말 좋은 강의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링크 주소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한 줄씩 한 줄씩 랜덤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러 가지 댓글의 형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가 랜덤으로 뽑혀서 댓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댓글 내용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 갤러리 아이디는 DC 인사이드라는 곳에 한번 우리가 접속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도 계속 뽑고 있네요. 지금 현재. 자, DC 인사이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DC 인사이드 있죠.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갤러리라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분야별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보시면 엄청나게 많죠. 어,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면 교육에 관련된 것들도 있는데 교육, 학술, 대학, 뭐 생활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다. 그러면 이 다이어트라는 갤러리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게시물을 올립니다. 어, 정말 많이 올리죠.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게시물 여기를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이디 뒤에 보면 이렇게 다이어트라는 게 있죠. 이게 갤러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 갤러리 아이디 텍스트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갤러리를 찾아가지고 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갤러리에 올라오는 게시물에다가 댓글 작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여기에 닉네임 DC 인사이드 회원으로 가입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땡땡 게시물 비밀번호는 뭐 1111 넣어주시고 작업은 지금 10초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실제적으로 작업할 때는 한 50초 이상으로 해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댓글 내용 불러오기. 자, 댓글 내용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갤러리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갤러리 아이디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오는 게시물에다가 이런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를 랜덤으로 선택해서 댓글 작업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작업 수량이 될 때까지. 50개를 해도 되고 500개를 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작업 수량하고 작업 시작 버튼만 눌러주면 작업을 합니다. 자, 본인 IP 가지고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댓글에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어떤 또 효과를 보실 수가 있냐면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가 이 사이트가 SEO에 너무너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올린 댓글들이 표시가 돼요. 노출이 돼요. 그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들을 꾸준하게 계속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댓글에다가 남긴 그 단어들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키워드로 넣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누군가가 검색을 딱 하게 되면 그게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효과를 부수적으로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글에 너무너무 최적화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아까 그 댓글에다가 썼던 단어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넣게 되면 물론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그런 효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꾸준하게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잠깐만요. 이걸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완전 소프트라고 해가지고 누군가가 지금 작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되면서 댓글에 딱 표시가 돼요. 어, 그런 효과를 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이해되시죠, 대표님들? 그래서 DCAM은 마찬가지로 무료로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왜? 구글 SEO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DCAM이나 뭐 그 IDUS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고 세팅해놓고 돌려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나를 계속해서 홍보 작업을 해줄 테니까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SCDB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DB를 추출을 해가지고 추출해낸 그 DB를 가지고 뭐 이메일 마케팅이나 문자 마케팅이나 뭐 알림톡을 보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SCDB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따로 뭐 옵션을 세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설치하신 다음에 실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 어디에서 데이터를 뽑아오냐면 11번가와 옥션과 지마켓 세 군데 사업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판매자들 에 관련된 정보를 뽑아옵니다. 대략 세 군데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DB를 뽑아 분석을 해보면 약 400만 개 이상의 DB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야별로 또는 키워드별로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류에 관련된 거를 뽑고 싶다. 그러면 우류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시고 11번가에서 자료를 뽑는데 이 페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을 뽑아내겠죠. 뭐 50페이지든 500페이지든 이런 식으로 페이지 수를 넣어가지고 추출을 시작을 하게 되면 11번가에 우르로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업자 DB가 이렇게 쭉 뽑아져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11번가는 홈페이지가 샵으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어, 옥션을 또 선택해서 또 우류로 돼 있는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옥션은 수토로 시작이 되죠. 이렇게 좀 주소가 틀립니다. 그리고 G마켓을 선택하고 또 추출하게 되면 G마켓은 또 주소가 좀 틀려요. 네, 이런 식으로 미니샵이라고 이렇게 선택이 돼가지고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DB를 뽑아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하고 보겠습니다. 자, 업체명, 대표자,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뽑아내고요. 그다음에 주소, 연락처도 뽑아냅니다. 사업자 번호, 홈페이지 주소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사람이 운영하는 샵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경쟁사의 어떤 뭐 동향 같은 것도 분석하실 수가 있고 뭐 가격대를 지금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정보들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뽑아내셨다 그러면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전체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엑셀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전체 리스트를 초기화를 시키고 또 다른 키워드를 가지고 또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뽑아낸 것들이 자기 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DB를 뽑아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DB를 판매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 이런 식으로 사업자 번호, 주소, 이메일, 연락처까지 나오는 DB는 굉장히 어, 비싸게 판매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뽑아낸 것들이 이제 여기 엑셀 DB 저장 폴더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키워드와 날짜를 어, 파일 이름으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2025년 2월 10일 날 뽑아냈다 해가지고 이것들이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메일 주소 쭉 뽑아지죠. 그리고 연락처 또 쭉 뽑아집니다. 뭐 핸드폰 번호도 있고 뭐 가게 연락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핸드폰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뭐 문자 마케팅이나 또 알림톡도 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업자 번호도 나오고 이 사람의 샵 주소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나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틈날 때마다 키워드별로 또는 분야별로 해가지고 DB를 구축을 해 놓으면 결국은 그게 나중에는 자기 재산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SCDB를 이용해가지고 한 10만 건의 DB를 뽑아냈다. 그래서 이 10만 건의 DB에 내가 나름대로 홍보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 신규 고객으로 유입만 시킬 수 있다면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가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자, 뭐 여기까지 제가 한 10가지 정도 좀 급하게 좀 빠르게 이렇게 사용 설명에 관련돼서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고생 저는 많으셨어요. 어떻게 목소리도 갈라지시고 죄송하네. 완전 네. 신박하고 저는 여기까지. 이걸로 어떻게 바로 활용할지 몇 개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와,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